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출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보는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무차별적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년 전 중국산 마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을 해서 그쪽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쓴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또 한 번의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까.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던 일본은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건설과 투자를 돌리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의 조그마한 경제 보복도 우리 경제에는 심각한 차이나 리스크가. 하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한다는 베트남 수출액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시장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중국은 워낙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의존도를 줄인다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놓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국내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큰 타격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현지 영업 전략에 대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은행들은 최근 중국 진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리스크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롯데 중국 계열사에 지급 보증을 한 은행은 KB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5곳으로 규모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최근 중국 현지 영업 상황과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탈출로 이어져 은행 지점들의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국내 은행들은 금리와 환율 정책이 계속 바뀌는 불안한 중국 금융시장 탓에 현지 법인의 실적이 매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중국법인은 지난 2015년 84억 원의 적자를 냈다가 겨우 회복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때하고는 또 영업 환경이 또 바뀐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영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건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주요 시장이지만 리스크가 커진 중국 현지 법인의 영업 전략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는 한국 소주와 음료를 중장비로 뭉개거나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에 돌을 던지는 등 반한 감정이 물리적 폭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도 빠르게 늘어서 벌써 점포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이준음 기자입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중장비가 소주와 음료 상자를 깔아뭉갭니다. 모두 롯데 제품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현지의 한 한국 식품기업 경비실에는 돌멩이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무리의 중국인 남성들은 롯데가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벽돌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로 몰려와 왜 중국인이 한국 기업을 위해 일하냐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이징의 한 식당은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며 손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세무조사나 통관 절차가 미뤄져 속을 태우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규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소방법, 시설법 위반을 내세워 영업 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만 벌써 40곳 가까이 됩니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롯데면세점 홈페이지는 한때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고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는 일주일째 먹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475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신규 채용 규모인 18,932명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2012년 13.2% 증가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서 3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대기업 임원 승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중 올해 임원 인사를 단행한 18개 그룹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승진자 1000여 명 중 여성은 2.4%인 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그룹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중이 24%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 내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이들의 90% 이상은 초급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급이었고 전무급은 3명에 그친 반면 남성 승진자 중 전무급 이상은 20.5%에 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번지면서 계란값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미국 등 AI 청정국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해서 계란 수입이 금지됐는데요. 계란값이 지난번처럼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계란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간 하루도 빠짐없이 떨어지던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 가격이 7일 기준 전일 대비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산지 가격도 지난달 27일 이후 오름세입니다. 최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철새 이동 등에 따라서 전남, 전북, 충남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AI만 총 17건에 달하는데 정부는 철새 이동이 계속되는 다음 달까지 의심 신고와 확진 판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든 계란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초 정부가 계란값을 잡기 위해 긴급히 추진했던 계란 수입도 이젠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스페인과 미국 등 기존 AI 청정국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생닭과 계란 수입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병아리와 신선란을 들여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다시 계란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15,0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5.8%는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경우는 25%에 그쳤고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은 65.8%에 달했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은 대중들, 특히 청소년들의 우상이죠. 하지만 다수의 연습생들은 감당 못할 위약금에 묶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속사가 투자한 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아이돌 가수 등 스타 연예인 집합 쏘자 한류의 산실인 대형 연예기획사. 화려한 겉모습과 실제 내부 모습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SM엔터테인먼트와 YG, JYP 등 대형 기획사 8곳의 연습생 계약서에는 무리한 조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6개사는 연습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투자 비용의 최대 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연습생 1인당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연 1,800만 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는데 연습생 생활 3년이면 위약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들인 시간이나 직원 인건비 그 친구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부가적인 비용들을 포함해서 건물 임대료나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실제 투자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연습생 계약이 끝나면 이어서 전속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조항을 두었던 JYP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DSP 미디어 3개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또 명예와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시 연습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SM과 FNC 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의 약관 조항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함께 시정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예계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종속계약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정부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 대상을 지난해 2배인 14,000명으로 늘리고 교육과정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탁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통신사의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과 노동계는 감정 노동자로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회사 측은 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 저수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 19살 홍모 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현장 실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상사들한테 무슨 압박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제 그게 참기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저한테랑 엄마한테 많이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홍 양은 콜센터에서 가장 어렵다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2년여 전 30살의 한 여직원이 부당 노동행위를 지적하며 목숨을 끊었던 부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측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폭언을 참으며 해지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실적을 강요하거나 초과 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입사원들은 목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콜 받기에 급급하고 어떤 업무를 이해하는데 고객들이 응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는 콜센터 건물 앞에 홍 양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고 진상규명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한 보험회사 정기 인사에서 부장급이 대거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들의 공통점은 50살 이상, 부장으로 승진한 지 6년 이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라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한 해 이익이 1조가 넘는 회사가 20년 이상 함께한 부장급을 가차없이 처리하는 냉혹한 현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근속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해고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죠. 하지만 현실은 사오정이라는 말이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런 일반 해고 말고도 우리가 흔히 정리해고라고 말하는 해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고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네, 회사가 해고를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계는 이러한 엄격한 해고 요건을 완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일반 해고의 요건 완화라는 이 노동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기존 해고 요건 외에 일반 해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건데요. 회사가 만든 상대평가에 의해 이 저성과자로 인정이 되면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게 이른바 쉬운 해고라는 거군요. 노동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임금 근로자의 52.8%의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0.6%에 그쳤는데요. 쉽게 말해 절반 이상이 한 직장에서 3년도 채 일하지 못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래 일하지만 근속 기간은 상당히 짧은 축에 속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속 연수가 짧은 이유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사업장의 규모별로 근속 기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9년, 100인에서 299인 사업체는 평균 7.3년이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5년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5.7년이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5, 6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쉬운 해고가 없어도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쉬운 해고가 그나마 오래 일하는 대기업의 근로자들도 상시적으로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근로자들은 쉬운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 자체가 불안하고 또 이직률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도 50세 전후로 명예퇴직이 빈번하고요. 네, 기업들의 주장은 40, 50대 고액 연봉자를 정리하고 이걸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싼 노동력을 공급받으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해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작정 노동 유연성을 도입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기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는 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긴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꼭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노동 유연성은 저절로 확보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